지금 대한민국엔 검찰 인사가 태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복성 인사다, 윤석열 패싱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 인사 그 이유를 분석해 봅니다. 여상원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 거센 것 같습니다. 특히 법조인으로서 더 남다르게 봤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항상 그렇지만은 뭐 지금 여권에서는 네. 이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그러죠. 네. 그 야권에서는 이거는 윤석열 수족 자르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뭐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제까지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뭐 막론하고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자 하는 검찰은 항상 견제를 인사권이라는 무기로 견제를 받더라. 네. 이번에 그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균형 있는 인사,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생각했고 특히 결혼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상적인 인사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뭐 법무부에서 당연히 그렇게 의견을 낼 수밖에 없겠지만은 네. 지금 검찰이 뭐 평시 조용할 때 같으면 그 말 하는 것도 뭐 맞다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의 중요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네. 지금 이런 사건을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지휘 아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인사가 났고 네. 또 뭐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 담당 세 가지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장 내지 대검찰청 부장들이 전부 다 한직으로 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법무부에서는 정당하다지만은 이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검찰의 윤석열 체제의 검찰의 어떤 지금 정권과 관련 있는 수사들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이른바 뭐 수요 대학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이 검찰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지역에서부터 조금씩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의 한 검사는 이번 인사의 방향과 내용이 참으로 낯설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파장이 이 검찰 내부로는 어떻게 번질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보는데 네. 그 검찰 내부에 있는 검사가 그런 의견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장 검사들이겠죠. 아마 그 좀 고위층 검사들은 지금 어떤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네네. 어떤 경우에도 나이도 있고 또 신중하고 그다음 이 권력의 속성을 잘 아니까. 그런데 사실 무서운 거는 소장 검사들입니다. 그 파장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네, 이분들이 지금 특히나 뭐 저번에 서모 검사 네. 성추행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났을 때 이 검찰의 어떤 분위기가 이 소장 검사들이 많이 주도했어요. 네. 요새 법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소장 검사들이 항상 이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사실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네. 그런 생각 드는데 지금 현 정권 여기서는 검찰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을 네.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게 많은 어떤 그 범죄 혐의 이런 게 있으면서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낙마해 버렸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이라는 그 큰 일이 무산돼 버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사실 추 장관이 취임한 지 지금 일주일 지났습니까? 그렇죠. 네. 예, 지금 검찰 사정을 뭐 법관 출신이고 검찰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 같으면 장관이 취임하고도 이 검찰 사정을 잘 알겠지만 법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네. 정치 오래 하셨고 검찰 내부 사정은 모른단 말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전격적으로 이번에
이런 인사를 해버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촛불 집회를 주장했던 분들이 주말이면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횃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힘입어서 추 장관을 통해서 저번 조 전 장관을 통해서 못했던 검찰개혁을 이번에 하겠다. 그런 취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변호사님은 뭐 추 장관이 검찰을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고 정말 추미애답다. 네, 상상 이상이다. 뭐 이랬는데 이번 인사가 이 추미애 장관 혹은 청와대 어느 쪽의 작품일까요? 그 무게 중심이 어디일까요? 뭐 본래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장관은 그걸 보좌하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물론 이제 그렇지만 그 어떤 부서의 인사는 장관이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대통령 그걸 갖다 제가하는 거고.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은 뭐 아무리 강경하다 해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어떤 내재적인 한계를 항상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변호사님도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쉽게 말하는 게 길거리에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먹이 올라오고 싶어도 이러면 이거는 폭행죄지. 네. 이러면서 주먹이 스르르 내려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법조인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의 어떤 기조, 네. 검찰 개혁이란 큰 명제를 달성하는데 이번 인사를 이용한 것이다. 추 장관으로서는 그걸 대행한 사람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 인사 절차에서 가장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느냐 여부인데 지금 검찰총장 그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오늘 국회에 나간 이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이 나의 영을 거역했다. 면담을 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한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봐야 되느냐, 형식적으로 봐야 되느냐 문제인데 형식적으로는 윤 총장이 의견 제시하지 않았죠. 안 했죠. 네. 예, 검찰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뭐 통보가 가고 이랬는데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수집해 보니까 네. 이 예전에는 장관하고 총장이 인사안을 가지고 두 분만이 그 장관실에 앉아서 인사를 많이 논의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중요한 수사 라인에는 아무래도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네. 법무부는 그 검찰에 대한 인사, 기획, 예산 이런 걸 하는 데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장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사에 관한 검사 인사 라인에 관해서는. 충분히 들어왔다. 관례로는. 네, 이제 네. 거의 뭐 네. 대부분 그래 왔답니다. 그 장관하고 총장이 사이가 나쁠 때를 제외하고는 네, 네. 장관이 거의 총장의 어떤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구체적인, 그러니까 누구를 어디 보내고 누구를 어디에 보임하고 네. 이런 인사안을 주지 않고 의견을 말하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무슨 뭐 내용을 알아야지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 총장님 의견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장관이 내심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만일에 그 추 장관의 그 인사안에 의견을 냈을 때는 네. 오히려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본인은 지금 법무부 진짜 외청이라고 누가 그랬죠? 외청이지만 장관이 예, 그랬죠. 2,000명 검사의 어떤 수사권을 총지휘하고 네. 어떤 검사들을 갖다가 외부 압력으로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윤석열 총장은.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장관이라 그러면 어떤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도 사실은 정무직 공무원이죠. 어떤 여기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권의 독립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흔들리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추 장관에 돌아서 의견을 말하는데 거부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측에서는 안을 보여줘야 의견을 낼 것 아니냐 했는데 추 장관 예, 예. 측은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 안은 대외비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랬다면 그 관례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인사안이라는 거 사실 인사는 발표 나는 날까지 모르는 걸 갖다가 인사권자들은 좋아합니다. 네. 이게 미리 알려질 때 인사권자가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몇몇 인사에서는 대통령 인사에서 하마평에 오르던 사람이 낙마하는 경우도 많았죠. 네. 그렇지만 이거는 법무부하고 검찰의 특수한 관계입니다. 네. 뭐 다른 행정각처의 외청하고는 좀 다르죠, 성격이. 아, 그래서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해놓은 거죠. 네. 다른 외청은 전부 차관급이 외청장을 맡고 있음에 반해서 네. 그거는 이제 수사권이라는 게 우리 준사법기관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검찰권의 행사는 독립적이어야 되고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런 게 강한데 이걸 정권에서 좌지우지해버리면은 검찰 이번에 지금 뭐 오늘 언론 보도도 많지만 앞으로 검찰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이번 검찰 인사에 그것도 특히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자르는 인사라고 지금 야당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당신 수족 누구 대검 공공수사부장 제주지검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이걸 비밀이기 때문에 당신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는 맞지 않죠. 자,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간부 거의 전원이 사실상 좌천 인사 대상이 돼서 한마디로 윤석열 라인의 붕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상당한 의지를 담은 성격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을 지금 목표로 한 인사라고 봅니까? 제 생각에는 그건 뭐 지금 앵커께 당연히 뭐 당연하지만은 지금 3대 수사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비롯한 3대 수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계속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부터 전부 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았으면은 윤석열 또 총장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수위를 조절했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은 뭐 뚝심이 강해서 그런지 청와대가 계속 신호를 줬어요, 사실은. 네. 좀 조절해라. 아.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이 안 들었죠, 사실. 네. 더 강하게 나갔다면 더 강하게 나간 거지. 계속 수사 전선을 확대해버렸어요, 오히려. 네네. 축소가 아니고. 네. 원심력이 작용했다 할 정도인데, 그런 점에서 청와대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윤석열 총장 내지 검찰에 신호를 다시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관심은 과연 활다리가 잘린 이런 체제 내에서 윤 총장이 힘을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운 새로운 인물들도 상당히 윤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같고요. 지휘 라인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에. 결국 이제 그 빈자리를 메꾼 분들이 새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8석 중에 3석 정도는 공석입니다. 네네. 나머지 5석을 이렇게 바꿨는데 결국은 윤 총장이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아까 우리 소장 검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이제 사실 수사는 부장 검사 이하가 하는 겁니다. 네네. 이분들이 과연 윤 총장의 리더십 그리고 윤 총장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윤 총장의 이때까지의 살아온 경력 이런 걸 보고 네. 비록 상층부 검찰에 사실 서리를 맞은 거죠. 맞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네. 우리가 계속 그 윤 총장을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수사가 계속될 수 있고요. 근데 수사는 제가 볼 때는 네. 상당히 지지부진해질 것이다. 왜냐? 그 수사 기록이 상당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세 개다가 네. 이걸 새로 지금 온 검사 그리고 1월, 2월 중에 또 평검사 인사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네.
새로운 검사들이 그 기록 파악에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네. 그러면 4월 총선 이전에는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아, 저는 뭐 청와대가 그럴 리는 없지만은 네. 어떤 수사 결과가 총선 이후에 나오는 걸 바라지도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 3대 수사를 담당하던데 다 지휘란을 다 바꿔버렸으니까. 네. 그거는 필연적으로, 그거는 뭐, 이번 인사만이 아니라 그 인사철마다 재판 수사가 사실 지연됐었거든요. 네.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윤 총장의 어떤 지휘력, 리더십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윤 총장 단독의 역량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예, 그렇죠.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너무나 힘에 부치면, 그리고 밑에 차장, 부장 검사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리고 새로운 포스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받으면 일각에서는 중도 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거치와 관련한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이제까지 예전에 검찰총장들이 그래 왔죠. 임기 2년이었지만 1년 뭐 몇 달 만에 또 바뀐 분도 있고요.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이때까지의 살아온 역정이라든가 사실 많은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 뭐 고급만 전전하기도 하고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거는 이번 1월에 신년 인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벌써 이런 인사를 예상하고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가겠다. 검사들 동료되지 말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대학 동기들을 통해 검사 출신들을 통해서 들은 윤석열 총장의 어떤 캐릭터, 네. 뭐 뚝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이런 걸 볼 때 하여튼 쉽게 사퇴하지는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여러 국민들도 관심 깊게 지켜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였습니다.